이제 4부는 2부랑 똑같이 영혼과 육체예요. 영혼과 육체. 네. 2부에서 테레자가 자기의 육체에 대한 어머니의 알몸이라던가 이런 육체에 대한 얘기들이 네네네. 좀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영혼은 좀 고귀하고 싶고. 근데 4부에서도 영혼과 육체라 가지고 또 테레자의 관념들이 좀 나와요. 근데 그 시점은 좀 그 이후죠. 우리가 스위스에 갔다가 돌아온 것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테레자가 가고 나서 토마시는 하루 정도는 너무 자유로워요. 근데 딱 둘째 날부터 아 이거 아니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해서 여기 또 재밌는 거는 베토벤 얘기가 나오죠. 아, 네네네. 네, 너무 신기했어요. 악보까지 나오다니. 네. 네. 그 부분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스위스에 나를 불러준 그분한테 나 돌아가야 돼. 그래야만 하는가? 그래야만 한다. 그래야만 한다. 그 사람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이제 알았다. 근데 이 베토벤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재밌었던 게 저도 이제 그거 나오고 이거 뭐야? 이러면서 찾아봤어요. 음악도 들어보고 했는데 나중에 또 책 뒤에도 나오지만 베토벤에게 친구가 빚을 진 친구가 있었나? 아무튼 이제 돈이 없고 가난한데 악보 좀 빌려줘. 이 악보 좀 빌려줘. 그랬더니 베토벤이 그럼 5달러 이런 식으로 5달러는 아니죠. 아 4달러인 거야. 4달러 4달러는 아닌데 4달러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야만 해? 그래야만 한다. 그게 되게 웃긴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지님이 나한테 정원님 이거 볼펜 좀 쓸게요. 그랬는데 내나 500원 뭐 이런 식인데 그 우스갯소리가 사중주 안에 들어간 거죠. 이게 사중주에 들어가니까 되게 장엄하고 막 멋있고 막 그런 가벼운 얘기에서부터 나온 게 이게 무거워진 거잖아요. 그 또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한 얘기가 또 좀 나온 거죠. 너 와줘서 난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간다고 하니 아쉽지만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또 가볍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 돌아와서 이제 그 후의 얘기죠. 근데 왔을 때는 이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그런 자유는 없어진 거잖아요. 없고 국경도 어느 정도 막혔을 거라 다시 나가기는 또 힘들 거고 그 공산주의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자유가 없고 감시, 억압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하나하나 이제 조심하고 그래서 집은 언제나 도청당할 수 있고 비밀 경찰이 계속 이제 함정을 파고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환경들이 자기 어릴 때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테레자 느낌에는 감시받고. 왜냐면 내 일기도 막 엄마가 맞아요, 공개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어린 시절이 이제 그런 전체주의의 집단 수용소 같다라는 이제 표현도 나와요. 자기는 그런 공산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네.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테레자는 자기의 개성을 계속해서 갈구었던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특별한 그거를 가져가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토마 씨가 아까 좀 인류애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기도 했잖아요. 무색무취 같았잖아요. 근데 토마 씨가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사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우리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눠 먹자라고 해서 유토피아 같은 이상적인 그래서 이거를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나서 보니까 안 좋아진 아니죠. 거예요. 공산주의가 오히려 이 아니죠. 러시아의 이제 압박 안에서 더 안 좋아지니까 막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정치인들이 아, 나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발뺌하는 거예요. 발뺌도 있지만 아, 몰랐어. 야 몰랐는데 뭐 이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몰랐다고 결백한가? 오이디푸스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예. 오이디푸스가 엄청난 운명의 소용돌이에 있게 되죠. 오이디푸스의 아버지가 네. 신에게 자기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너는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너의 아들은 너의 아내를 취할 것이다. 네. 자기 아들이 될 아이 살해를 하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살아나요. 그 아이가. 네. 그래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네. 엄청난 영웅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를 해치고 길에서 만난 노인이랑 그쵸. 시비가 붙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네. 뭐 자기 아버지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추후에 어머님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왕이 사라지고 이제 왕비랑 이제 영웅이 돼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어머니였다. 그게 그가 몰랐던 일이긴 하지만 네. 그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한 살인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랐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몰랐다고 해서 결백한가? 라고 그 오이디푸스의 얘기를 하면서 이 토마 씨가 신문에 기고를 해요. 그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출판하시는 분이 다 자른 거예요.
좀 이제 맥락 같은 게 이제 나와서 결백한가, 이게 정말 그런가라고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건데 막 다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1을 잘라내고 나갔대요. 그랬더니만 이제 이걸 본 공산주의 정치인들이 뭐 내 눈 뽑으라고? 제 잡아드려. 네. 토마 씨는 이러면은 내가 계속 의사 일을 한다거나 유명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거 내가 이런 의도로 쓴 거 아니다. 이거 거짓말이다. 라고 써라. 서명해라. 아니면 너는 이 병원에서 있을 수가 없다. 제발 좀 서명해. 라고 하는데 서명 안 해요. 회유를 그래서, 당하지 않았군요. 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외과 의사를 그만두고 나갑니다. 멋있게 나가요. 되게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정의의 사도 약간 그런 네네. 느낌. 근데 그때 이제 경찰 같은 사람, 비밀 경찰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들어주면서 출판사에서 3분의 1을 뺐어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가니까 3분의 1 뺐어요? 오, 누군데요? 근데 퍼뜩 토마 씨가 아차 싶은 거예요. 아, 그래요? 왜곡시켰군요. 어떻게 해요? 키가 컸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차 싶어가지고 아니라고. 왜냐면 자기가 저랑 얘기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라고 하면은 잡혀갈 것 같은 거예요. 너가 공산주의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지. 이래가지고 반동분자 잡아들여.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해서 또 어떤 사람을 고발하는 꼴이 되겠구나 싶어서 바로 사표를 쓰고 나가버려요. 이제 그냥 이제 외과 의사가 잘 나가는 외과 의사가 아니라 이제 1차 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병원에서 그냥 처방전 주고 막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1분에 뭐 2분에 한 명씩 만나고 이런 일만 하다가 예전에 그 메스를 들고 날카로운 수술을 집도하도 외과의가 아니게 된 거잖아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신문 기자와 어렸을 때 연을 끊고 살았던 아들이 나타나서 이걸 서명을 합시다. 라고 이제 설득하려고 나타나요. 원래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런 건데 아주 더 나가가지고 이 공산주의 정치자들 때문에 정치범으로 몰려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서명운동, 지식인들의 서명운동,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서명운동을 하는데 너도 서명해.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서명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서명을 했다가 테레자가 위험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의사가 아니면 이런 서명 더 이상 받으러 오지 않겠구나.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의사하면 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지식인이니까 이 칼럼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회자가 될까 봐. 네. 근데 내가 의사가 아니면 괜찮겠지. 그래서 다 때려치고 유리창 닦는 사람으로 갑니다. 갑자기 사회적 지위가 훅 강등이. 제가 지금 이렇게 빨리 얘기해서 그런데 훅은 아니지만 점차 떨어졌죠. 그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그 공산주의에 반기를 들었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지식인층이나 기존의 세력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추락이라는 표현을 하죠. 추락을 했죠. 그래서 보면은 가벼운 사람인데 추락하면서 닻을 달고 점점 물 깊이 빠져들게 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게 유리창 닦기가 됐는데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잘 나가던 의사인데 유리창 닦기가 됐어. 근데 그때 당시 유리창 닦기는 그런 식인가 봐요. 사람을 이제 용역처럼 파견을 하는 거예요. 유리창 닦겠어. 어떤 빌딩에서 유리창 닦는다 그러면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정집에서도 요청을 하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토마시라는 의사가 유리창 닦는데 신기하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유리창 닦는 업체에다가 예약하면서 토마시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오면은 의사 선생 이러면서 이제 술이나 한잔 하세요. 저 유리창 닦아야 되는데 닦았다고 할게. 닦았다고 할게 사인하고 앉아서 와인이나 한잔 하시라고. 그래서 2시간에 떠들다 가고 술 취해가지고 다음 집 가면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부인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남편은 직장을 나가거나 일을 하러 나가고 혼자 있는 부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바람이 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토마시 머리 위에 앉는 걸 좋아하나 봐요. 테레자가 자는데 너무너무 못 견디는 거는 토마시의 머리에서 여자 성기 냄새가 나는 것이다. 사실 토마시는 테레자가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걸 계속 하더라도 테레자가 못 느끼도록 씻어요. 그래서 자기 개인 비누도 들고 다녀요. 향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머리 감을 생각을 못 했나 봐요. 머리까지는 사실 상관없는데 어떤 여자가 머리 위에 앉는 거지. 거기다 부리는 걸 좋아하는 거고. 내 머리 되면 안 되겠다. 기분 나쁘다. 그걸 테레자가 이제 느껴가지고 나중에 머리 좀 감으라고! 라고 하는 게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 책이 되게 진지한 것 같은데 되게 웃긴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 테레자는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사랑과 섹스는 별개라는 토마스 얘기를 계속해서 이해는 못해요. 이해는 못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제 진지하니까. 테레자는 토마스가 유리창 닦기를 할 때 테레자는 다시 웨이트리스가 돼요. 그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레스토랑이었나 카페에는 또 같이 일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전직 대사도 있어요. 아 거기서 일하는 사람 중에? 네, 그러니까 지식인이나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그렇게 많이 몰락을 해가지고 추락해서 그런 이제 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제 비밀 경찰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괜히 이제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함정도 파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린 다음에 자기들이 잡고 싶은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너한테 뭐 이러라고 했지라던가 뭐 그런 식의 것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리스로 있는 이 테레자에게 어떤 사람이 15살인가 어떤 꼬맹이가 와가지고 술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테레자가 줄 수 없어. 너 신분증 내놔. 없어. 아, 넌 콜라나 마셔.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그랬더니 걔가 나와가지고 딴 데서 어떻게 술을 마시고 조금 술이 취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줘 그랬더니 주스인가 뭐 레모네이드가 하면 가야가 그런 걸 줘요. 아니 넌 술 먹으면 안 돼. 그럼 이걸 줘 해서 주는데 거기 종종 찾아오던 남자가 너 쟤한테 술 팔았지? 안 팔았다고. 쟤 술 마셨는데 네가 술 팔았지?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갑자기 무슨 영웅처럼 키 큰 어떤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러지 마시오! 구해줘요. 그 동네 사는 엔지니어래요. 테레자가 사랑에 빠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놀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테레자도 도대체 사랑과 섹스의 차이는 뭐지? 이런 것도 있고 막 나도 차라리 그러면 이제 추락해버릴까 막 약간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 키 큰 남자가 집을 한번 놀러 오라고 해요. 다 그거는 그렇고 그런 얘기고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테레자가 가요. 술인가 차인가 내올게요라고 이제 가는데 그 사이 보니까 책장에 책이 있어서 책이네 이러고 보는데 남자가 와서는 그 책을 다시 꼽아놓고 둘은 섹스를 해요. 섹스를 하고 테레자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봐요. 볼일 보는데 내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화장실에 가서 우리가 용변 보는 거는 더러운 거고 테레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토마시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정절인 거예요. 진지한 사랑, 그쵸. 정절인데 이걸 자기가 지금 깬 거잖아요. 더러운 거고 싫은 건데 그거를 다 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봤었을 때는 그렇게 고귀하고 싶고 계속 위로 가고 싶었던 테레자가 다시 추락하는 그런 일이나 사건이었던 거고 그거를 똥을 배변하듯이 벗어버리고 배출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되게 외로움을 순간 느껴서 저 남자가 저 방 안에서 나를 따뜻하게 불러준다면은 나는 왠지 그 남자한테 푹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날카롭고 높은 소리가 나와요. 그전에는 못 느꼈는데 이 남자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닌 거예요. 막 날카롭고 높은 목소리예요. 그래서 갑자기 확 깨는 거지. 그래서 옷 입고 그냥 나와버려요. 나오고 나서 보니까 거울을 보고 뭐 이제 씻으러 가고 뭐 이러는 와중에 자기 몸을 보게 되잖아요. 보는데 그 섹스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그 남자가 궁금하고 그 남자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성기에 닿아있던 자신의 몸의 어떤 성기의 모습이나 뭐 배의 모습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거기에 있는 나의 성기를 보고 싶어서 그 남자를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약간 이해할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섹스라는 거에 대한 그게 주는 어떤 본인의 가치나 어떤 의미 그런 걸 조금 발견한 거예요. 내 몸에 있던 반점을 보게 됐는데 그 성기에 붙어있던 그거를 자기가 비로소 발견한 거. 그 남자를 보고 싶진 않아. 내 걸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굴레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나에 대한 발견? 그러니까 그 남자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몰랐던 새로운 나에 대한 발견이 아마 주가 아니었을까. 그런 것 같아요. 알몸을 싫어했잖아요. 몰개성이 되고 엄마가 알몸인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 싫어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체로 있었던 그 꿈의 악몽이었고 근데 자기 몸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개성, 보고 싶은 점이 뭐 애정이 있지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도 개성을 발견했으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견하고 싶었던 본인의 몸에 대한 개성이나 사랑을 이제까지는 토마시한테서만 갈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발견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 남자가 다시 한번 바에 오기를 은근히 바랬는데 안 와요. 안 오고 어느 날 이제 가짜 진주 목걸이인가 가짜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야 매춘은 불법인데 너 이거 매춘하고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같이 잤던 남자가 아니면... 말고 그 잤던 남자가 구해줬잖아요. 네. 너 저 소년한테 술 팔았지라고 시비 걸던 아저씨. 아. 그 아저씨는 또 온 거예요. 와가지고 너 이거 목걸이 너 몸 팔고 산 거지.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약간 또 이렇게 몰고 가는 거야. 이건 가짜인데 그냥 액세서리인데. 근데 대사가 그런 얘기라거든요. 저 사람 비밀 경찰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퍼즐이 쫙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이후로 키 큰 남자는 아무리 기다려도 키 큰 남자 소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 그리고 그 남자가 술인가 차인가 커피인가 뭐 가지러 간다라고 했던 그 몇 분 동안에 왔을 때 빈손으로 왔고 그럼 그 남자 뭘 했을까? 혹시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하지 않았을까? 누군가 몰래 저 커튼 뒤에서 나를 찍고 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그 찍은 사진으로 나를 협박해서 토마시나 또 어떤 사람을 또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몰고 갔었으니까. 그쵸. 내가 꼭 중요 인물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불안해해요. 거기서 이제 끝이 나요. 여기서 진짜 사부의 제목이 영혼과 육체잖아요. 또 다른 테레자의 육체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5부는 가벼움과 무거움인데 그 시대의 얘기를 4부에서는 육체와 영혼 나오면서 테레자 얘기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1부의 토마시, 2부 테레자, 3부 사비나, 그럼 4부는 데칼코마니로 테레자, 5부는 다시 토마시 위주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리창 닦기 할 때 그 얘가 제가 이게 4부인가 5부인가 했던 거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섹스를 하던 경험에 대한 또 토마시 얘기가 나오거든요. 테레자는 거기서 이제 머리에 냄새 맡은 거가 나오는 거고 아 자꾸 내 머리를 하지 말자. 그 토마시가 유리 닦기 되기 전에 썼던 그 이제 공산주의자 비판하는 글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문장이 참 좋아가지고 적어놓은 게 291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범죄적 정치 체계는 범죄자가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발견했다고 확인하는 광신자들이 만든 것이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을 처형하며 이 길을 용감하게 지켜왔다. 훗날 이 천국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광신자들은 살인자였다는 것이 백일하에 밝혀졌다. 이게 맞다라고 밀어붙였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 괴롭게 만들었던 고해가 쭉 나와요. 유리창 닦기를 하면서 이 토마시가 왜 여자한테 이렇게 집착하지라는 게 여기서 이유가 나와요. 토마시는 외과 의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과 의사는 이렇게 메스로 이렇게 해서 안에 피부 안에 어떤 내장이나 이런 장기들을 보고 또 수술하고 막 이러는데 그 안에 이제 숨겨진 거를 이렇게 내밀한 부분을 보잖아요. 이 토마시는 가벼운 사람인데 약간 몰개성, 전체주의, 뭐 관념 이건 좀 무거운 걸로 여기서는 표현이 되고 반대로 개인주의, 자유 이건 사비나나 토마시를 통해서 좀 가벼운 걸로 여기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묘사가. 그러니까 토마시는 사람들, 여성들의 그 개개인의 어떤 특별함을 발견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특별함이라는 게 옷을 입고 이렇게 있으면 어머 당신은 커피를 좋아하는군요. 어머 당신은 코가 매부리코군요. 어머 당신은 주근깨가 이쁘군요.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여자를 벗겨놓고 섹스를 하다 보면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특별함이 있겠죠. 만분의 1. 그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외과 의사로서 이렇게 보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토마시를 계속해서 이제 그 행위에 이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예뻐서가 아니라 이 여자는 키가 엄청 큰 여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키 큰 여자를 만나가지고 섹스하면서도 이 여자 왜 이렇게 보이기 특이해. 근데 그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약간 컬렉션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모아두진 않아요. 네. 그러면서 이 작가가 자기 얘기하는 메모리 거는 안에. 맞아요. 작가가 얘기하기로는 이 토마시는 여성을 흠모하면서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밀하게 보고 싶지만 더 깊은 관계는 못 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도리어 두려우니까 굴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아예 상남자처럼 굴림해서 소유하지는 못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재밌었던 게 토마시와 테레자가 공통점이 하나가 있구나. 개성. 토마시는 사람의 개성을 찾는 걸 좋아하고 테레자는 본인의 개성을 찾고 싶어하고. 그게 어디에서든 찾는 걸 갈구하고 있군요. 계속. 둘의 개성을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지만 개성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있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6부에서는 시골로 가요. 스트레스도 있고 위경련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약을 먹나 봐요. 근데 약이 마침 없는 날 위경련에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테레자가 우리 시골 가자. 왜냐면은 웨이트리스로 있었던 때 그 비밀 경찰의 일도 겁이 나고 토마시 머리에서 성기 냄새 나는 것도 너무 싫고 토마시 우리 시골 가자. 그래 가자.
이렇게 돼요. 6부는 대장정인데 시골 간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6부, 7부는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 마구 해요. 6부는 자 식사를 하시던 분들은 잠깐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밥 친구 아니었나요? 이제부터 똥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 무슨 항문기 때 문제가 있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예능 같은 데서도 똥 이러면 이제 자막 처리하고 막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더러운 거. 우리는 매일매일 똥을 싸야 돼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건데 네. 되게 더럽고 지저분한 걸로 여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찝어내기 위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키치라는 단어가 6부에서 개념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본 것 같은데 이러고 이제 막 일부러 찾았어요. 그랬더니 사비나에 대한 존재가 처음 나올 때 사비나가 토마스에게 당신은 키치한 것과 거리가 멀어서 좋아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키치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뭐지로 키치를 찾아보니까 모방, 모사, B급 감성. 그러니까 가짜, 짝퉁. 근데 거기서 나온 B급 감성. 그래서 키치 예술도 있잖아요. 약간 B급 감성의 예술. 근데 그런 게 키치인데 여기서 키치는 뭐냐면은 가짜 모방이라는 부분이 위선적인 걸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확장이 되는군요. 예, 그렇게 개념을 잡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이다라고 생각이 든 게 철학자들의 철학책들을 보면은 전에 우리가 한나 아렌트도 조금 그랬지만은 이건 이거야. 사르트르도 그랬고 부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조리가 아니라 부조리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확립이 먼저 들어가. 맞아요. 키치에 대한 개념을 나는 생각하는 키치는 이겁니다라는 거를 이제 소설 스타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정관념, 틀에 박힌 생각. 그래서 똥은 더러워 라는 것도 키치적인 생각인 거죠.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차문을 열어주고 뒤에서 애들이 이렇게 우르르 내려요. 우리 상상해 보면은 잔디밭에 꼬맹이들 셋이서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막 뛰어가요. 그렇게 창 밖에서 이렇게 문을 내리고 차문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사비나한테 그러는 게 저런 게 행복입니다. 근데 사비나는 그걸 듣고 싫어해요.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저렇게 가다가 두 명이 한 명을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저 관계는 어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상 그냥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는 자애로운 어머니, 뭐 엄격하지만 인자하신 아버지, 그게 고정관념인 거예요. 그게 키치인 거예요. 그리고 사비나에게도 화가로서 인정을 받을 때 체코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탈출을 해서 그 나라의 힘듦을 고발하는 작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비나가 겁나 싫어해요. 아니 나는 키치스러운 것을 싫어할 뿐이야. 고정관념으로 이 작가는 체코에서 나왔으니까 그걸 고발하고 있고 그런 거에서 저항하고 있고 그거 자유를 꿈꾸는 작가야 라고 하는 것조차 키치라는 거예요. 아까 그 행렬에서 뭐 우린 투쟁해야 돼 이것도 키치인 거고 다 키치인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넓게 보면 기독교적 사상으로 섹스는 필요하지만 흥분해서 쾌감으로 유흥으로 즐기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이것도 키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비나는 자유로운 성관계도 가능했던 거고 자유롭게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여기선 배반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배신해요. 부모님을 떠나고 오빠도 떠나고 프란츠도 떠나고 근데 나중에 배신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떠나면은 더 이상 배반할 게 남아나지 않겠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얘기해요? 배반할 게 남아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사비나는 점점 둥둥둥둥 뜨는 가벼운 존재가 되는 거죠. 원래도 생각이 가벼운데 어디도 속하지 않는. 그래서 생각조차도 키치스러운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 키치라는 얘기 나오면서 또 재밌는 거는 이 책이 너무너무 특이한 거는 나는이라는 화자가 나오잖아요. 네. 나는 누굴까? 친구인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은 네네. 토마시는 이랬다, 테레자는 이랬다잖아요. 나는이라고 나오면은 보통 3인칭 관찰자 시점이잖아요. 아니면 내가 나가 주인공 나오던가. 그죠. 안 나와요. 그쵸? 끝까지 안 나와요? 나중에 작가라는 거 밝혀요. 와. 나의 캐릭터는 이러면서 자기가 토마시가 캐릭터라는 얘기를 해버리고 토마시의 캐릭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를 하고 테레자의 캐릭터는 뭘 근간으로 한지를 얘기를 해요. 되게 웃기죠. 책 안에서 작가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게 시뮬레이션 같죠.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는 이 세상을 내가 제조해 놓고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근데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은 맞지만 보통 그 안에 얘기만 하지 그 전지적인 존재를 드러내진 않는데 이 책에서는 전지적인 존재까지 드러내요. 그것도 너무 재밌고 철학적이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작가가 자기가 어렸을 때
그림으로 된 성서책을 봤는데 요새도 뭐 만화로 읽는 많죠. 성서 이야기, 부처 이야기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보는데 인간은 신의 존재를 따서 똑같이 형상해서 빚어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성경에는 나와요. 예수님도 하느님도 눈이 있네, 눈썹이 있네, 코가 있네, 입이 있네, 뭘 먹겠네? 내장이 있겠네? 똥을 싸나? 궁금한 그 거예요. 얘기가 거기서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똥이 많이 나와요. 그 어린 작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어리니까 그런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신학에서 주요한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세기에 그노시스파 데스승 발랑탱이 사람들이 하도 그런 논란들이 많으니까 선언을 해요. 예수는 먹고 마시지만 절대 똥을 싸지 않는다. 그게 라고 가능한 단언을. 일입니까? 신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게 똥은 신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신이 얘기할 수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뭐 설파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다 되게 인간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똥을 안 싸. 왜? 똥은 더러운 거야. 키친 거지. 아까 섹스 얘기도 나왔는데 선악과가 얘기 나오는 아담과 이브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과연 그 둘은 섹스를 했을까? 그렇게 안 하면 자손들이 어떻게 태어나요?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이후의 얘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이데아 같은 곳이잖아요. 그쵸. 네. 이상적인 이제 천국인데 거기서 이제 쫓겨나와서 현실로 온 거잖아요. 혹독한 현실로. 4세기 성 제롬이라는 사람은 안 했어 라고 했어요. 해석인 거죠. 성경에 대한 해석. 근데 9세기 신학자는 했을 거야. 근데 다만 우리가 손을 드세요 하면 손을 들고 발을 드세요 하면 발을 들듯이 흥분해서 쾌감을 위해서 성기가 발기된 게 아니라 그냥 뇌의 명령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자동 반사. 섹스는 인류의 존폐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맞다라는 건 인정은 하지만 이게 기독교적인 신앙의 입장에서는 흥분하고 쾌감을 느끼고 유흥 입장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리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도 키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작가가 되게 잘 썼다라고 싶은 게 저도 모르게 예전에는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히 더럽잖아. 냄새나.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읽다가 저도 모르게 독서 노트에 적어놨어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똥이 왜 더럽지? 너무 잘 써. 이 사람의 글을 보다 보니까 그래 맞아. 똥이 왜 더러워?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더럽다.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가 자체가 위선적이고 가짜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인간은 뭔가라는 거에 대한 생각으로 회귀하게 만드네요. 그쵸. 그렇게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츠처럼 나는 짜여진 데서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만 과연 그게 다일까? 라고 이제 계속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코가 공산주의 시절에 있었고 그래서 그 전쟁이라는 그 사회상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물론 작가가 어떤 스타일이냐라는 걸 보지 말고 그냥 이 책을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보면은 작가에 대한 소개도 없어요. 밀란 쿤데라가 뭘 저술했고 어떤 사람이고 없어. 그냥 체코에서 태어났고 프랑스로 망명했다.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끝. 어떤 사전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곡하게 해석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키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랬네? 그럼 아까 그 사비나처럼 체코에서 나와서 이런 글을 썼고 이런 사람이겠구나 하고 볼 수 있잖아요. 선입견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키치적인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거는 그런 답답하고 관념에 얽힌 거에서 좀 자유롭자라고 한 게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벼운 게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테레자와 토마시의 진정한 사랑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키치 얘기가 주로 이제 6부의 얘기입니다. 하나 빠졌네요. 프란츠. 우리가 잊고 있었어요. 가장 매력이 떨어지는 프란츠. 죄송해요. 네, 사비나를 좋아하니까. 재미없는 캐릭터라서 그런 걸 것 같아요. 프란츠도 웃긴 게 약간 이거 보면은 B급 영화 키치 예술 같은 느낌이 들어요. 프란츠는 사비나가 떠나고 나서 사비나 어디선가 나를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막 행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전쟁이 여기저기 많았으니까 캄보디아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정치적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안 좋으니까 왜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거 지금도 많잖아요. 가서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의사들의 입국을 막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우리 거기서 앞에서 국경 앞에서 행렬을 하자. 들여보내달라. 그런 걸 하자. 여러 지식인들을 모으고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을 모아요. 그 첨예한 국경까지 가서 우리를 넣어달라. 얘기를 해요. 조용히 말이 없어요. 누군가 거기 갔으면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가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가던 길에 단체가 가는 거를 찍으려고 그 카메라 기자 같은 사람이 지뢰를 잘못 밟아서 죽어요?
뻥 터져가지고 깃발 가져가던 깃발이 막 피에 물들고 이런 게 나와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죠. 거기에 가니까 저기 가면 이제 죽을 거를 아니까 아무도 가지 못하고 계속 확성기로 막 얘기만 하다가 쪽팔리지만 다시 돌아와서 버스로 가요. 근데 이제 방송에 된 거는 거기서 막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나 막 배우의 모습이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방송이 나가는 것도 보면 되게 허구잖아요. 이미지화 되어 있죠. 그게 키치라는 부분일 수도 있고 의미적으로는 그게 시뮬라시용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허구이죠. 그런데 이 의미가 없어지고 이 우스꽝스러운 이 행위가 이제 끝나고 나서 프란츠가 밤에 거기서 호텔에서 나와서 뭘 사러 가는데 어떤 여자가 폭력배 3명한테 둘러싸여 있었나 그래가지고 프란츠가 막 운동하고 몸이 좋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비난 난 보고 있을 것이다. 남성성을 이렇게 해서 탁 여자를 구해주는데 남자 팍팍 하는데 뒤에서 둔기로 우리 꽝 해가지고 쓰러져요. 죽습니까? 아 거기서 죽진 않아요. 프란츠는 사비나를 향한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눈을 뜨니까 꼼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눈만 뜨고 이렇게 있는데 막 마리클로드가 있어. 너무 싫어. 당신이 나에게 돌아올 줄 알았어. 넌 나에게 돌아올 거야 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혼도 안 해주고. 이런 말이 있어요. 내게 돈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뭐가 중요하지? 사랑. 사랑은 전투야. 나는 오랫동안 싸울 거야. 끝까지.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은 프란츠가 나 바람펴 난 나갈 거야 라고 했을 때 마리클로드가 한 얘기예요. 이혼 안 해주고 넌 나에게 돌아올 거야. 난 끝까지 싸울 거야 라는 얘기가 마리클로드예요. 근데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몸도 못 움직여. 마리클로드가 보기 싫어서 프란츠는 눈을 감았다. 그게 사망이에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다음 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죽은 거예요. 그렇게 갔군요. 네, 갔어요. 프란츠 갔어요. 사비나에게 편지가 한 통 도착해요. 토마시의 아들이고 앞서 잠깐 나왔었던 그 토마시의 아들이 저희 아버지의 친구인 것 같아가지고 편지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토마시와 테레자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라는 사망 소식을 전하는데 트럭을 타고 옆 동네의 호텔에 갔다가 다음날 돌아오는 길에 트럭이 굴렀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사비나가 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는 돈 후안이 아니라 트리스탄으로 죽은 것이다. 돈 후안이 방탕아의 대표적인 캐릭터, 바람둥이. 근데 트리스탄은 왕이었나요? 왕의 결혼을 할 사람을 데리러 갔는데 그 이졸되고 그 이졸데를 데리고 오는데 이 왕은 되게 나이가 들었어요. 이 젊은 처녀 아름다운 이졸데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쓰러워 생각한 어머니가 이제 사랑의 묘약을 주면서 이걸 둘이 나눠 마셔라. 왕과 함께. 그러면은 사랑에 빠질 거니까 사랑에 빠지면 우리 딸의 마음이 좀 편할 거잖아요. 주는데 실수로 트리스탄과 먹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비극적이지만 이제 너무도 절절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돈 후안이 아니라 트리스탄으로 죽은 것이다. 여기서부터도 약간 해피엔딩을 스포를 하죠. 그러네요. 네. 왜 그렇게 뭐 생각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게 이제 7부에 설명이 나와요. 7부는 드디어 마지막 까레닌의 미소입니다. 까레닌, 강아지의 미소예요. 그들의 사랑의 결실. 아이는 아니지만 그 둘을 엮어주는 상징적인 존재. 맞아요. 까레닌도 나이가 많이 들었죠. 이 둘은 도시를 떠나 시골로 왔고 토마시는 거기서 농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동할 때 도와주는 트럭 운전사로 일을 해요. 아, 결국은 트럭 운전사가 돼요. 네네네. 트럭 운전사가 되고 이렇게 하루는 보는데 테레자 보기에 토마시가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차를 고친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나이가 들었고 많이 약해졌잖아요. 약해진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바라던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는 이때까지 계속 약자였어요. 웨이트리스고 신문 상승을 꿈꿨고 그래서 의사를 만난 건데 토마시는 강자니까 토마시는 그리고 바람을 계속 피니까 자기는 약자고 그래서 토마시가 빨리 늙기를 바랬거든요. 드디어 늙은 거예요. 그래서 꿈도 꿔요. 토마시가 점점점 작아져가지고 토끼가 돼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품 안에 안고 막 얼굴을 부비던 작은 토끼 아기가 된 거예요. 아기 토끼가 된 토마시를 이렇게 품 안에 안는데 나비가 이제 날아갔다. 뭐 이런 꿈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드디어 나는 내가 원하던 상태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그 직전에 까레닌도 나이가 많이 들어요. 다리에 뭐도 생기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낫질 않고 루틴을 보면은 아침마다 장 보러 갈 때 빵집에 갈 때 까레닌을 데려가서 까레닌이 크루아상을 물고 막 와가지고 오면 이제 토마시랑 막 장난치면서 막 빵 뺏고 막 이런 장난치는데 그런 장난을 막 걸어도
움직이질 않아요. 꼼짝하지 않아요. 많이 아프군요, 아가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느니 보내주자라고 해서 이제 보내주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까레닌의 삶을 보면은 토마시든 테레자든 계속 뭔가 변화가 있었고 계속 뭔가를 욕망하잖아요. 근데 까레닌의 삶은 바라는 것도 없고 욕망도 없고 매일매일이 똑같아요. 그냥 내 앞에 저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내 앞에 테레자와 토마시가 있으면 좋고, 토마시나 테레자를 향한 무한한 사랑, 신뢰, 조건 없는. 네, 조건 없는 애정과 신뢰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에덴에서 쫓겨난 거는 아담과 이브지, 동물들은 쫓겨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런 에덴과 지금의 현생을 잇는 소중한 존재고, 그렇게 동물처럼 매일매일 그냥 욕심없이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안에서 무한 신뢰를 보이는 저 존재처럼 사는 게 사실은 진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까레닌이 미소를 짓는다라는 거는 그게 행복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인 거고, 사람에게는 어떤 기대를 하잖아요. 네, 반려견이나 반려묘한테는 기대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애정을 주잖아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동물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뭐 나쁜 사람 없다 막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고. 약간 아가페적인 사랑이 최상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조건 없이 계속. 네네네. 그래서 주는 사랑. 그래서 왜 앞에 이렇게 강아지가 나왔지라고 했는데, 실은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까레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이나 무한 신뢰, 그게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 이데아적인 게 아닐까. 키치스럽지 않은. 이 강아지는 키치가 없잖아요. 없죠. 이거 이래야 된다라는 거에 자기를 얽매이는 게 없잖아요. 까레닌을 보내고 묻어준 다음에 토마시가 어떤 편지를 보다가 테레자가 들어온 거 보고 후다닥 숨겨요. 그랬더니 저 인간 시골까지 와가지고 또 여자한테 편지 받았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토마시 아들이 그때 이후로 아버지한테 계속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토마시는 내가 답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망설이고 있고, 그 편지만 보다가 테레자 들어오니까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일단 숨겼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테레자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또 의심했구나.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약자라는 이유로 토마시한테 계속 다처럼 끌어당긴 거잖아요. 네. 토마시가 스위스에 살 수 있었는데 나 때문에 왔고, 토마시가 시골까지 안 와도 되는데 내가 토마시 위경련 나서 아파 죽겠는데 시골 오자 그러고, 토마시가 여자 만난 거에 대해서 내가 계속 악몽까지 꿔가면서 나의 약함으로 토마시에게 나는 폭력을 행했던 것 같아. 사람들은 또 이것도 키치인데, 강자와 약자가 있고 어떤 불행이 있었을 때 강자가 당연히 가해자고 약자가 피해자다라고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약자인 테레자가 가해자였던 거다 라고, 이제 나는 그것도 이제 키치를 깨부수는 거다라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키치란 단어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테레자 미안해요 그러면서 토마시를 즐겁게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예쁜 옷 입고 나와요. 근데 이제 토마시는 트럭을 다 고치고 동네 사람들이랑 들어와가지고 나 꼬냑 한 잔 줘 뭐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 뭐야 테레자 왜 이렇게 예뻐. 그러니까 아 토마시를 위해 입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 옆 동네 가서 바에 가서 춤춰요. 이 기분 그냥 있을 수 없어. 그랬더니 옆 동네 그런 게 있어요. 옆에 호텔이 있는데 거기 바 너무 좋아. 거기서 우리 춤춰요. 그래서 넷이 가요. 동네 사람이랑 해가지고 넷이 가서 춤을 추는데, 그 테레자는 이 동네 사람한테 춤추고 저 사람도 춤추고 너무 즐겁고 너무 예뻐요. 그 장면이. 그리고 토마시랑도 춤을 춰요. 근데 그 토마시한테 춤출 때 테레자가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은 수술하는 게 임무고 당신 의사잖아. 내가 당신 의사 못하게 했고 미안해. 내 탓이야. 그랬더니 임무라니 테레자, 그건 다 헛소리야. 내게 임무란 없어. 누구에게도 임무란 없어. 임무도 없고 자유롭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홀가분한데. 그의 목소리로 미루부와 그 말의 진실성을 의심할 순 없었다. 그녀는 그날 오후의 장면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트럭을 고치고 있었고 그녀는 그가 늙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녀가 도달하고 싶은 곳에 이르렀다. 그녀는 항상 그가 늙기를 바랬다. 그녀는 다시 한번 어린 시절 그녀가 쓰던 방에서 뺨에 대고 비비던 토끼에 대해 생각했다. 둘은 무겁고 가벼운 사람이고 신분도 달랐지만 중간 어느 지점에서 만났어요. 진정성 있게 서로를 보게 됐고, 테레자도 이 사람이 날 사랑한 게 맞았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둘 다 나이가 들고 희끗희끗하고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상한 행복,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이 슬픔은 우리가 종착역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늙었으니까. 약해졌고. 그래서 행복이 온 거긴 하지만 이 행복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슬픔은 형식이었고 행복이 내용이었다. 행복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다. 너무 멋있죠.
춤을 추고 술도 먹었으니까 그 호텔에 방에 잡고 올라가요. 토마 씨가 문을 열고 불을 켰다. 그녀는 나란히 붙어있는 침대 2개와 머리맡 램프가 달린 탁자를 보았다. 불빛에 놀란 커다란 나방이 전등갓에서 빠져나와 방 안을 맴돌기 시작했다. 아래에서 희미하게 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 끝. 그 다음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상황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이상한 슬픔도 느꼈을 때 사고가 나고 같이 죽은 거예요. 네.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둘이 한 사람이 남겨지는 것도 비극이잖아요. 이런 사랑 앞에서 더군다나 완성의 모습을 거의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완성의 모습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꿈에서 토끼를 끌어안고 있을 때 나비가 이렇게 막 날았다. 여기서 나방이 날았잖아요. 나비와 나방의 단어가 다르지 않는 것도 맞아요. 있다 하더라고요. 네. 어디였는지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아무튼 성충이 돼서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사랑이기도 하고 그런 걸 의미했군요. 네, 둘이 성숙해진 것도 있고 날아갔으니까 자유로워진 것도 있고 원을 돌면서 날아갔으니까 그렇게 까레닌의 삶처럼 아름다웠어요. 까레닌의 미소. 제일 좋은 파트였습니다.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꼭 보세요. 네, 해석을 해주셔서 너무 좋은데 저 혼자 읽었으면 이런 생각을 못 하긴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다 못했지만 좋은 문장들이 너무 많았고 저도 중간중간에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하지? 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오늘 물론 촬영을 하기 전에 다 읽어야지만 이 방대한 해석을 듣고도 원래 한번 이렇게 해석 다 찾아보고 나면 그 책 다시 안 보거든요. 근데 이 책은 꼭 끝내보고 싶어요. 네. 네.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쪼겠습니다. 네.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데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인데 결국에는 맞춰가는 과정도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이런 남자 만나고 싶어 저런 여자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다 야 유니콘이야. 존재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런 걸 갈구했던 것 같아요. 이상형이 있지 않을까 나의 반쪽.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실은 반쪽이라는 거는 없고 그렇게 찾아가는 거야. 맞춰가는 거야라는 얘기도 거죠. 있어서 네. 그런 게 되게 위로가 됐어요. 세상에 반쪽 찾은 것 같은 연애물 보면은 나만 없어 고양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규율에 얽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본 책 중에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얽히지 않고. 맞아요. 통념이나 이것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읽히나 봐요. 그쵸. 고전. A가 맞아라고 하면은 그 시대가 끝나면은 아닌데 맞는지 아닌지 비판적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어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저는 고전들이 보면은 맞아요. 그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언제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대를 거스르는 고전의 힘인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따르게 독서 팁이 없어요. 독서 팁이라고 하면 그냥 책을 읽는 겁니다. 알던 모르던. 이 책은 요번에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보면 아 이거 그냥 사랑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랑 이야기를 둘러싼 인간이 어떻게 가져야 하는 태도, 철학적인 질문들이 쌓여있다 보니까 해석을 알고 그냥 끝까지 다 읽어보고 그때 읽었던 해석이 내가 읽고 나서의 해석과 비슷한가를 한 번 더 비교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 맞아요. 독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얘기가 맞는 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분분하니까 또 이제 얘기할 거리가 더 많아질 거니까 그럼요. 다음에 또 수지님이 또 어떤 의견인지도 또 궁금해요. 제 사진 선생님도 이렇게 사진전이나 아니면 어떤 미술관이나 이런 거 보러 가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냥 내가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괜히 이런 설명이나 뭐 이런 남 얘기 듣고 들으면은 그냥 그렇게만 이제 삽입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번 쓱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떤 도슨트 같은 거 이제 QR로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두 번째 볼 때는 그렇게 하면서 아 이게 그거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본다고 그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두 번 관람 안 되는 거 빼고는 돈을 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도 좀 보고
책도 그래서 저는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니체의 뭐라던가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랬던 거지. 실은 그냥 보고 너무 재밌는 연애물로 봐도 상관없는 거고 체코의 역사에 궁금해지는 책으로 봐도 상관없는 거고. 그런 쪽으로 팔 수도 있고. 네. 그러다 이제 꽂히는 철학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아보면서 철학적으로 이거를 봐도 상관없는 거고.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시간을 주니까 책은 좋은 것 같아요. 직접 읽어보는 것이 독서 팁입니다. 이게 무슨 팁이야?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책과 소비 정수진이었습니다. 이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